지난 영상 우리 레벨과 먹 작업하는 그 이론 영상을 이어서 오늘은 실습, 이론이 아니라 실습을 통해서 직접 레벨 작업하는 것 우리가 해보고 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나무 상을 걸어서 상 작업까지 하는 방법들을 이 영상에 찍도록 하겠는데요. 보니까 이 영상, 이 상 작업에 대해서 어떤 방법들이 있는가 생각을 제가 목수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그런 많은 여러 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황들이 있을 건데 그 상황들이 어떤 수들이 있나 생각을 해봤더니 정말 많더라고요. 보면은 이제 여러 시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때마다 이제 대처하는 능력이 좀 수월하시겠죠. 그렇죠? 내가 이때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 때는 저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계속 하시는 것보다 경험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수들이 있는 분들이 바로 기술자, 경험자들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경험이 좀 짧으신 분들은 이런 상황이 조금만 이제 바뀌어도 내가 해왔던 패턴이 아니라 내가 접해보지 못했던 패턴들이 갑자기 나타날 경우 좀 당황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제 주위 눈치도 보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런 수들을 한번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수들이 있을 수 있다. 저런 상황에서는 이런 수를 쓰면 좀 빠르고 좀 용이하다라는 그런 수들을 이 상 작업을 영상을 찍으면서 여러 파트를 나눠서 그 영상을 올리도록 해볼게요. 그래서 좀 그런 경험이나 그런 분들이 짧아서 난 잘 모르겠다. 좀 이런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목수분들한테 특히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 이 틀을 저희가 만들어 봤어요. 이 사각틀. 어떻게 면으로 치자면은 작은 면이겠죠. 그렇죠? 작은 면인데 이 작은 면에 레벨을 띄워보고 또 먹을 튀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레벨기에도 일반 흔히 쓰는 이 레벨기가 있어요. 이 레벨기도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고, 또 요즘 많이 쓰시는 이 3D 레벨기, 그렇죠? 많이 쓰시죠, 그렇죠? 이 레벨기, 3D 레벨기를 많이 쓰시는데 이것 또한 장단점이 있어요. 이 레벨에 따라서도 방법이, 먹을 레벨을 띄는 방법이 다르고 또 상을 거는 방법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일반 레벨기, 3D가 아니라 일반 레벨기에 대해서 사용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방법 또한 어떻게 구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일반 레벨기, 이 레벨기의 장점은 저는 그래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좀 미세한 조정까지도 얘는 디테일하게 잡을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미세 조정 등이 좀 수월하다라는 작업이 레벨기 장점이 있고요. 근데 단점은 뭐냐면, 이제 보통 3D 레벨기 같은 경우는 벽 가까이까지 뭐 10mm, 15mm까지도 가까이 디테일하게 벽까지 이제 접근할 수 있다면은 얘는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취약하다라는 것.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길이가 벽에서 떨어져서 레벨을 띄우는 작업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좀 불편하다라는 거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작업을 들어갈게요. 이제 벽에서 이제 저희는 이제 가벽을 이제 세운다고 생각을 했을 때 레벨을 띄워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는 이 면에 보면은 네 군데 모서리가 있죠. 그렇죠? 그 네 군데 모서리가 있는데 거기서 내가 어떤 사이즈로 가벽을 작업을 할 거냐라고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 개인적인 생각이 수도 있고, 아니면 소비자, 아니면은 현장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이제 얘기를 나눠서 어떻게 최대한 뭐 슬림하게 가느냐, 벽으로 최대한 붙여서 수직을 봐서 벽을 쳐달라고 하느냐, 아니면은 뭐 어느 정도 좀 띄어서 어느 정도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이게 좀 얘기가 나눠진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이제 가벽 치수에 맞춰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최대한 슬림하게 했을 때 이제 작업을 어떻게 하냐면, 이 모서리에서 이 레벨기의 단점은 벽에 가까이 못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10cm를 우선 체크를 하고 양쪽에서 똑같이
10cm를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이 표시된 위치에 여기 보면은 레벨기를 틀어 보시면은 내가 원하는 위치에 체크한 위치에 대충 갖다 놓고 레벨을 틀어 보시면은 이 밑에 지점에 꼭지점이 보여요. 그 꼭지점을 내가 처음 이쪽 면에 체크한 면에다 갖다 대고 이 라인이 보이시죠? 이 레벨 라인이 있는데 그 레벨 라인을 내가 원하는 라인까지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은 바닥 라인은 우선 레벨을 잡았죠. 그랬을 때 우리가 체크해야 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 위에도 똑같은가, 과연 이 위에도 차이 없이 위아래가 똑같은가 체크를 합니다. 이 사면을 윗면만 체크하면 되겠죠. 그래서 체크를 해보고 얼마 차이가 나는지 확인을 해보고, 근데 또 주의할 게 뭐냐면 중간 이 벽도 중요해요. 가끔씩 보면은 이 배가 이렇게 불러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레이저를 보고 중간에도 이렇게 체크를 해봅니다. 체크를 해서 가장 튀어나온 부분, 그러니까 저희가 슬림하게 작업을 하는데 안으로, 우리가 10cm, 그러니까 100mm라는 그런 사이즈에 맞춰서 레벨을 띄웠는데 110이 나온다. 그러면 10cm가 벽이 이쪽으로 안쪽으로 기울어진 거겠죠. 근데 90이 나온다. 그러면 100 기준 했을 때 10cm가 앞으로 이렇게 쏠린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때 우리가 앞으로 쏠린 기준, 그러니까 최대한 치수가 레벨기에서 안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100을 잡았다고 하면은 뭐 90, 85 이런 치수들을 우리가 측정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가장 앞으로 쏠린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체크를 해보고 레이저에서 얼마인지 확인을 하고 그 치수대로, 그 치수에서 예를 들어서 위에가 제일 튀어나온 게 90이다, 90mm다. 그러면은 90mm에서 우리가 쓰는, 슬림하게 하려면 나무도 얇은 걸 써야겠죠. 그렇죠? 그 얇은 나무가 우리가 흔히 쓰는 다루기라는 각재, 한치각이라는 다루기라는 소재를 쓰는데 그게 한 27mm에서 한 30mm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럼 우리는 거기서 한 5mm 여유를 더 준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제일 튀어나온 게 우리가 90이라고 가장 했을 때 90에서 35mm를 뺍니다. 그러면 빼면 얼마가 되죠? 계산이 빨리 55mm 정도가 되죠. 그렇죠? 55mm 정도. 그러면 이제 우마나 의자를 통해서 체크를 합니다. 이 레이저에서 55mm 되는 데를 체크를 하고 여기도 체크를 합니다. 55mm. 그리고 레이저에서 55mm 되는 곳을 체크를 하고 밑에도 55mm 되는 데다가 체크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레벨기는 꺼도 됩니다. 자, 끕니다. 자, 꺼진 상태에서 이제 먹을 튀기면 돼요. 근데 흔히 먹을 이제 튀길 때 두 분이 계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둘이 있으면은 양쪽에서 자꾸 먹 튀기면 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혼자 있을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짝꿍은 있는데 저 멀리 있다, 나 혼자 먹을 튀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는 좀 난감할 때가 있는데 그것 또한 먹 튀는 작업도 한번 중간에 한번 소스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혼자 튀길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내가 원하는 치수에다가 먹을 작업을 합니다. 여기도 똑같이 동일하게 먹을 튀겼어요. 그러면 바닥도 튀기고 위에도 이제 먹 작업을 하겠죠. 그럼 이 다음부터는 어떤 작업을 하느냐? 바로 상 작업을 합니다. 이 치수에 맞게 이제 테두리를 먼저, 지금 상황은 상 작업도 이 호넬이라는 틀을 짜서 한 번에 갖다 놓는 상황이고,
또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고 위아래에 먼저 기준이 되는 그런 나무들을 테두리를 먼저 박아주고, 그리고 이제 중간 나무 살을 이제 박는, 시공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혼에 이 틀을 짜지 않고, 보통 이제 공간이 넓으면은 틀 한 번에 짜서 한 번에 집어넣는 것도 편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보통 좀 길면은 둘이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또 공간이 좁으면은 이게 움직이면서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좀 공간이 넓을 때, 그리고 여러 사람이 같이 합심해서 뭐 호내를 같이 움직이고 틀을 움직여서 박을 수 있을 때는 이 방법이 참 좋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다, 나 혼자 자르고 박고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위아래를 먼저 박아줍니다. 이렇게 위아래. 테두리를 박아줍니다. 우리가 먹 작업한 거에 맞춰서 테두리를 턱하로 이렇게 박아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 테두리가 이제 박혔죠, 그렇죠? 테두리가 각재 최대한 슬림하게 하기 위해서 다루기를 이용해서 테두리를 박았습니다. 그럼 기준이 딱 생긴 거예요. 이게 우리가 벽을 세운 데 있어서 이 사각 길이의 네 군데에 이제 기준이 생긴 건데,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가운데 다루기도 동일하게 이렇게 기준에 맞춰서 벽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벽을 세울 때 우리가 레벨을 보는데 어떤 레벨을 보죠? 바로 수직이겠죠, 그렇죠? 수직 레벨을 잘 봐서 이제 면이 이렇게 뒤틀리거나 꾸부렁꾸부렁 거리지 않도록 잘 반반하게 반듯하게 면을 세울 수 있도록 레벨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이 상을 잡는데 우선 위아래의 기준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위아래는 박으면은 그대로 기준에 맞춰서 박게 되면은 수직이 맞겠죠. 수직이 맞춰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거고, 중요한 거는 이 가운데 부분입니다. 이 가운데 부분을 나무를 어떻게 흔들리지 않게, 이게 흔들려요. 얇기 때문에 흔들리거든요. 또 반면 2x4라는 또 좀 두꺼운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길이에서는 중간을 잡지 않아도 이렇게 흔들리지가 않는데, 이 다루기라는 것은 원체 얇기 때문에 이 길이가 길수록 이렇게 흔들림이 생겨요. 벽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갑자기 만졌는데 이게 훅 움직이고 그러면 훌렁훌렁거리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중간 라인을 잡아주는 작업도 이제 하겠습니다. 여기 잡는 것 또한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레벨기를 띄어서 잡는 방법도 있고, 이제 조기대라고 하죠. 이제 합판, 좀 폭이 쉬지 않는 합판들을 갖다 대서 거기에 맞춰서 또 위아래 기준에 맞춰서 면을 잡는 방법도 있어요. 오늘은 레벨기에 맞춰서 레벨기 작업을 하면서 수직을 레벨을 잡는 방법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간에 상을 걸었어요. 이 상을 거는 이유는 이 면에다가 석고나 합판을 이렇게 붙이기 위한, 이 가운데 살이 없으면은 나무를 박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합판이나 석고를 붙이기 위한 이 중간 살이 작업을 했는데요. 이것도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 중간을 고정을 해야 돼요. 위아래는 고정이 되어 있는데 이 중간이 고정이 안 되면은 이 나무 자체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덜렁덜렁 움직여요. 여기를 딱 잡아줘야지만 이 움직이지 않고 고정이 되겠죠. 그리고 보면은 이 간격이 있어요. 이 중간 살 간격이 있는데, 처음 우리가 스타트가 이 면이잖아요. 여기 처음부터 스타트라고 보면은 이 센터라고 그러죠. 이 나무 가운데 떨어지는 이 치수, 나무 가운데 떨어지는 치수들이 석고였을 때는 300쌍이라고 그러죠. 300쌍, 또 450쌍 그래요. 왜냐면은 석고보드 사이즈가 이 가로가 90에 900에 높이가 1800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900이라는 이 치수에 떨어질 수 있도록 이 간격은 약속이에요. 목수들 간에 뭐 시공함에 있어서 약속이거든요. 450쌍을 걸어라 그러면은 처음 스타트 하나 받고 이 다루기 가운데, 이 각재 가운데가 450에 떨어지게, 또 다음 각재가 900에 떨어질 수 있도록
시공하는 것, 이건 약속이에요. 또 300상이었을 때는 이 다루기가 300에 걸리고 또 600에 걸리고 또 900에 걸려서 딱 석고를 붙였을 때 그 석고가 딱 떨어질 수 있게 작업을 하는 게 보통 우리 목수들의 약속이고요. 또 합판을 쳤을 때는 또 치수가 달라요. 합판은 305 스타트가 305, 610, 915, 1220 그리고 일반 400상, 407이라고 정확하게는 407이라고 하는데요. 407, 814 그리고 1220 왜냐하면 합판 길이가 가로가 1220에 높이가 244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붙였을 때 벗어나지 않도록 이 나무에 딱 중간에 걸려서 합판이 붙이고 그 다음 것도 이 중간부터 걸려서 붙일 수 있도록 이렇게 시공하게 할 수 있도록 이게 작업하기 위해서 이것은 약속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중간에 상을 걸어요. 중간 상을 거는데 자, 중간을 잡기 위해서 이거 기존에 있던 틀 옆에 작은 짧은 나무들이 붙어 있죠. 그쵸? 이거는 타카를 통해서 얘네들이 고정하기 전에 이 짧은 나무를 이 벽에다가 고정을 합니다. 고정을 하면은 얘는 움직이지 않고 얘네끼리는 붙어 있는 상태가 아니겠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처음 작업했을 때 어떤 걸 썼죠? 레베기를 썼죠. 그쵸? 100이라는 치수를 띄어서 했는데 이 상태에서 이 다루기가 걸려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치수를 잽니다. 100을 체크하고 100을 체크해서 레베기를 띄어요. 100이라는 치수에 레베기를 이렇게 띄웁니다. 그러면 이 레베기가 기준이 되겠죠. 그러면 이 밑에 기준이 되어 있는 나무가 100이고 위에 걸려있는 나무도 100입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다루기는 얼마가 돼야겠죠? 100이 되겠죠. 그쵸? 맞죠? 위아래는 100이겠죠. 그쵸? 기준이 레벨을 띄웠을 때 100에서 100을 뺐기 때문에 똑같은 100 위치에 있겠죠. 그럼 가운데도 똑같이 레벨을 띄워서 100의 위치에 맞춰서 옆에 그 짧은 나무랑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고정이 되겠죠. 그쵸? 우리가 중간 나무를 잡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레벨기 없이 제가 이제 일반 분들 셀프 목공하시는 집에서나 가게에서 이런 작은 면에 나무를 걸기 위한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론 셀프 목공 이론 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레벨기 없이 레벨을 보는 방법, 먹 작업하는 방법을 이론으로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셀프 일반 분들도 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 영상을 남길 건데 그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조기대 내가 이 치수 있잖아요. 천정에서 바닥까지 이 치수의 그 길이에 맞는 이 조기대가 나무가 있으면은 좀 더 넓은 것도 괜찮아요. 한 150, 200 정도 되는 나무들을 위아래는 고정이 되어 있잖아요. 기준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 조기대를 갖다 대고 위아래는 어차피 맞으니까 이 가운데만 맞춰서 얘랑 합판이랑 조기대랑 다루기가 붙은 상태, 그 붙은 상태에서 총을 대타카를 쏴주면은 그것 또한 수직이 맞다고 보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목수분들이 조기대를 많이 이용을 해요. 이게 레벨기 띄어서 이제 작업하는 것보다 더 빠르고 손쉽게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기 때문에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사진, 이미지나 이런 걸 남겨드릴 테니까 보시면서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이렇게 중간 레벨기, 일반 레벨을 통해서 상 작업을 하는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3D 레벨기에 대해서 3D 레벨기를 통해서 벽 세우는 작업, 지금 작업보다는 좀 더
쉬울 거예요. 좀 편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3D 레벨기가 중간 작업들, 그러니까 작업을 하기 위해서 중간에 했던 일들을 조금 건너뛰어서 좀 더 손쉽게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3D 레벨기를 가지고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보시고 많은 도움을 받으셔서 목공 작업함에 있어서 내가 하는 이 기술이라는, 목공이라는 그 기술에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맞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